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슈퍼박테리아의 위협이 갈수록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 항생제 내성을 가진 이 치명적인 세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으며 한국은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의학저널 랜싯은 2021년 기준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471만 명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말라리아, 에이즈 등 주요 감염병을 합친 수치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매년 1,000만 명이 슈퍼박테리아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한국은 인도, 아르헨티나와 함께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최상위권에 오를 것으로 예측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왜 최악의 피해국으로 지목됐을까요? 우선 항생제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꼽힙니다. 감기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관행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 중심으로 설계돼 동네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인구 고령화입니다.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피해는 주로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는 국가입니다.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은 OECD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2050년이면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고령층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인구 구조는 슈퍼박테리아의 치명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슈퍼항생제 개발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천문학적 연구비에도 불구하고 개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개발 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생제가 한 번 쓰고 끝나는 약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판매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슈퍼박테리아의 최대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전방위적 관리 대책,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한 신약 개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필리핀이 세계 바다 플라스틱 오염의 진원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36.38%, 무려 76만 톤이 필리핀에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바다로 쓰레기가 유입되는 상위 10개 강 가운데 7곳이 필리핀에 있으며 수도 마닐라를 지나는 파시그강 하나가 전체 바다 오염의 6.43%를 차지했습니다. 쓰레기의 절반 이상은 포장재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필리핀 플라스틱 쓰레기의 21.21%가 폴리스타이렌 조각, 14.81%가 일회용 비닐봉지, 14.75%가 얇은 손잡이 없는 비닐봉지였습니다. 세 가지 품목이 전체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입니다. 개수로 따지면 필리핀은 하루 1억 6,300만 개의 플라스틱 봉지를 사용하고 매년 230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는 셈입니다. 환경활동가들은 이를 다국적 기업의 탐욕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저소득층을 겨냥해 소량 포장 제품을 대량 판매하면서 처리 시설 부족과 소비자 인식 부족을 알면서도 판매 전략을 고수해왔다는 비판입니다. 필리핀에는 원래 팅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소분해 사는 전통적 소비 관습이었지만 1990년대 다국적 기업이 사시의 마케팅을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샴푸, 세제, 주스 등을 작은 플라스틱 포장에 담아서 필리핀의 곳곳에 있는 동네 잡화점인 사리사리 상점에서 판매하는 구조가 뿌리내리며 재사용 용기에 담던 생활은 사시의 경제로 변질됐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평가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필리핀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2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2%는 매립, 투기, 소각, 바다 유입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태풍이라는 자연재해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필리핀은 매년 8, 9개의 태풍이 상륙하는데 폭우가 쏟아질 때 버려진 쓰레기들이 낡은 수로를 막아 대형 홍수를 일으킵니다. 지난해 태풍 개미와 야기 때도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 7월에도 마닐라 일부 지역이 물에 잠기며
6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도시로 유입됐습니다. 플라스틱 소비 패턴과 다국적 기업의 판매 전략, 그리고 기후재해가 얽히며 필리핀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BBC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인력난을 메우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파견받고 있으며 이들이 사실상 노예 노동에 가까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1년 내내 단 2일만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잠자리 역시 벌레가 들끓는 컨테이너나 미완공 건물이었고 안전장비 없이 어둠 속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는 추락으로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병원 진료조차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층 아파트 건설이나 대형 공사 현장에 투입되며 일부는 의료공장이나 IT센터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모두 유엔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러시아 입국 북한인의 수는 지난해 13,000명을 넘으며 1년 새 12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학생 비자를 악용해 입국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제재 회피 수단으로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부분 충성자금 명목으로 북한 정권에 송금되고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단 100에서 200달러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귀국 후 지급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임금을 묶어두어 탈출을 막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정권은 최근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출 기회가 줄어들었으며 집단 이동과 사상 교육, 자기 비판 시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탈출에 성공하는 북한 노동자는 연간 20명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올해 북한이 최대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러시아에 파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재건 사업에도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저비용 인력난 해소책이자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드레이 랑코프 국민대 교수는 병력과 무기 지원이 끝난 뒤에도 북한 노동자 파견은 김정은과 푸틴 관계가 남긴 가장 오래가는 유산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BBC 보도는 북한 노동자들이 단순한 해외 근로자가 아닌 전쟁과 제재, 독재 체제 사이에서 철저히 착취당하는 희생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캐대언의 전 세계적인 인기가 한국 전통 목욕문화까지 조명받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 등장한 세신 문화가 외신을 통해 소개되며 외국인 관광객의 호기심을 끌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8월 27일 한국 찜질방 체험기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17,000원으로 입장 가능한 고급 찜질방에서 사우나 한증막, 소금방, 냉온탕, 레스토랑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족, 연인, 친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용 공간이 가장 큰 매력이라며 요가실, 오락실, 식당, 네일숍 같은 부대 시설과 락커키를 디지털 지갑으로 활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편리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외신의 시선이 머문 곳은 세신 문화였습니다. 기자는 찜질방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아줌마들의 전신 때밀이 서비스 때문이라며 수세미로 몸 구석구석을 꼼꼼히 문지르는 체험을 두려움과 사랑을 동시에 받는 서비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각질을 벗겨내고 물로 헹궈주는 단순하지만 섬세한 시술로 새로 태어난 듯한 기분을 준다며 한국식 세신을 이스탄불 터키탕과 상하이식 스크럽의 결합체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4시간 체험이 너무 짧았다며 다음에는 페디큐어까지 받기 위해 시간을 2배로 늘리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실제 관광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인바운드 관광 전문 플랫폼 크레이트립에 따르면 천연 입욕제와 전용 샤워룸을 갖춘 프라이빗 세신숍이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달간 대중목욕탕 관련 외국인 관광 거래액은 전월 대비 84% 급증했습니다. 캐대언의 문화적 파급력은 음식과 뷰티, 패션 등 다른 분야로도 확산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쇼폼 영상을 통해 김밥과 떡볶이가 보편 간식으로 자리 잡았고
찜질방 K뷰티, K패션은 Z세대 놀이문화의 일부로 흡수됐습니다. 여행 플랫폼 부킹닷컴은 올여름 K-팝 공연이 몰린 6월, 서울과 부산의 글로벌 검색량이 각각 30%, 5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한류가 음악, 드라마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체험, 관광, 굿즈로 확장된 직접 소비 모델로 진화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 문화가 관광 서비스 산업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대언의 성공이 단순한 시청 열풍을 넘어 한국 전통 생활문화 체험까지 이끌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